오늘의 주제는 살짝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전해드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한 세상을 떠난 김주혁 배우, 배우 김주혁 씨의 사고에서 이제 연상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한 거였거든요. 오늘의 주제 발제는 신 교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돌연사죠. 돌연사에는 어떤 질환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 볼 건데요. 우선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돌연사 또는 급사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서든 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발병한 지 뭔가 질병이 발병한 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 김주혁 씨 얘기를 하면 지난 10월 30일 날 자동차 전복 사고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때 목격자가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을 보고 혹시 심근경색이 아니야? 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었죠. 근데 부검 1차 소견서에서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배제가 됐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이다. 김주혁 씨의 그 평소의 생활 습관은 흡연가였고 음주는 별로 안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과에서 뭔가 불안이나 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처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직 검사나 약물 처방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사인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주혁 씨의 사망이 돌연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 사고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런 식으로 갑자기 급성 발작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가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이제 약간 궁금해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출퇴근길이 그 길이에요. 그 언덕배기 그 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그 길을 가보거든요. 가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 비슷하게 해서 차를 가속을 해서 그쪽으로 갔을까가 사실 가속 부딪혀서 외상 때문에 사인이 뭐 두부 외상이 사인이지만 그 급반치처럼 이렇게 차를 세게 몰고 확 간 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가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 네. 기괴한 운전 궤적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제대로 된 그 인지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잘 미루어짐작할 수 없는 이상한 궤적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정신을 잃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100%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핸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깜빡 졸아도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단순히 졸음인 건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 부검 결과에 약물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 약물 부분에 과용 부분이 나온다면 아마 힌트를 얻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마 오리무중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저런. 그리고 일시적 그 의식 소실 상태 있잖아요. 가수면 상태라고 하죠. 뭐 그거였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거는 판명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심근경색이 아닌 단순히 협심증 이었다면 또 이 부검에서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되면요. 부검을 딱 하면 심장 조직이 심장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심장 조직의 손상 부위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아니고 단순하게 협심증 일시적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 당시에 혈액이 잠깐 안 갔다가 바로 풀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일시적 허혈 상태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갔다가 됐는데 그때 조직검사상에는 손상은 안 나오고 그러면 또 그거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가능성 열어놓을 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군요. 예. 여튼 그 김주혁 씨의 사망 기사를 보신 많은 분들이 돌연사, 급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좀 자료를 찾아오셨죠, 교수님? 그 돌연사의 원인은 근데 70-80%가 심장 원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데 심장 질환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발생하는 그런 허혈성 심장 질환,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 심장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우리가 펌프질하면서 쿵딱쿵딱 뛰기 위한 전기 신호, 이것이 이상소견이 생겨서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돌연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뭐 심장의 근육이나 아니면 판막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의 그런 기능이나 뭔가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는 미리 체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생명하고 심장하고는 직결인가 보네요. 또 최근에 연구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전성 부정맥의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해요. 부정맥이라 하면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부정맥에도 종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전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심방과 심실이라는 심장 구조가 쿵딱쿵딱 잘 펌프질을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얘네들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심장 박동이 지 맘대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의 전체 그런 혈류 공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뭔가 뇌나 심장에도 허혈성 심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의식을 잃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평소에 심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장에 어떤 약간 급성 발작이 생겼을 경우 이 돌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심장 건강을 평소에 좀 잘 유지를 해야 그렇게 돌연사를 맞을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이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우선은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것도 심장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심장에 합병증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는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당뇨도 심장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좀 의외네요. 고지혈증 같은 거야 뭐 혈관계통이니까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데 당뇨까지도? 당뇨의 합병증에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위험 인자고요. 그거 외에도 흡연이 또 심혈관 질환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특히나 요즘에 쌀쌀해지는 겨울에 그런 심장 질환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심근경색 같은 것들의 질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찬바람 불기 시작할 요때쯤 심장 관련한 질환으로 많이 좀 세상을 뜨시곤 했죠. 그래서 무슨 부고란에 이렇게 보면은 한 11월 초쯤 해서 제일 소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심근경색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이거 가슴이 아프면 나 심근경색이거나 119를 부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가족한테 나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 불러줘 이렇게 SOS를 칠 수 있는데 좀 특이하게 심장이 있는 왼쪽 팔이 아픈 사람이 꽤 많아요. 심장이 아니라 왼쪽 팔이? 통증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리퍼드 페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통증을 안 느끼고 심장 쪽 이 등 뒤나 이렇게 팔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왼쪽 팔. 그럼 이게 근육통인가? 어깨통인가? 왜 너무 갑자기 아프지? 라고 했는데 그러다 툭 쓰러져요. 알고 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 그래서 내가 심장이 좀 안 좋다는 사람이 팔이 아프다. 왼쪽 팔이 갑자기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 통증이 심장에 문제일 수가 있으니 SOS를 빨리 쳐라. 이건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한 골든타임은 몇 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시간 내에 가야 되고요. 30분 내려가면 확 그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어떤 그 게시판에서 읽었는데 심근경색을 경험한 어떤 의사가 자기의 그 생존기를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클리앙인가 어디에 올려놓은 걸 제가 이렇게 긁어다가 우리 단톡방에다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통증이 어마무시하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도 내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이. 탱크가 가슴 위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심한 통증이 오기 전에 뭔가 전조 증상이 좀 있나요? 이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일런트 MI라고 해서요. 통증이 없이 갑자기 훅 멈출 수도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거는 그냥 아주 위험하고요. 저희 올 초였나요?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서울에서 마을버스인가를 운전하시던 기사님이 갑자기
이 가슴, 배 이쪽에 심한 통증이 와서 급하게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 내리고 나서 쓰러졌다. 병원 가보니까 대동맥류 파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통증이 오니까 바로 안전조치를 하고 차를 세우고 뭐 승객들을 다 내리고 그렇게 한 시간이 다행이다.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판단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운전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도움을 청하고 만약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몸에 좀 이상이 생겼다 싶으면 바로 차를 세우고 조치를 해야 이런 뭐 김주혁 씨 원인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청주에서 50대 남성이 일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에 급성 발작으로 사망해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는 기사를 우리 또 단톡방에 올리곤 했었는데요. 이 그분 역시 심혈관계 질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기사에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조 증상을 느껴서 어떻게 처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성으로 발작이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무서운 거죠. 심근경색. 심장이 멈추면요,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손상이 돼서 안 뛰잖아요? 5분 정도나, 적어도 1분에서 2분 정도는 의식이 있어요. 1분, 그러니까 2분. 그 사이에 내가 뭔가 조치를 할 수는 있는, 그건 있다는 거. 119 네. 전화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119 전화하면은요, 그 요령이 있어요. 그냥 119를 부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네. 그 급사하거나 아니면 그 심근경색 온 사람의 뭔가 호흡이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CPR을,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119에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을 그 스피커폰 모드로 해놓고 지시를 받아서 아니 요즘에 아주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 모 방송사에서 그렇군요. 예, 한 뉴스 하는 걸 봤는 예, 그 아나운서 캐스 보니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예 지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1분 내에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요,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80% 정도인데요. 10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10%로 떨어진대요.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경우지만 혼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심근경색에 어택이 오는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가 80%라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돌았던 것 같아요. 기침을 하라는 예, 기침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몸에 좀 심각한 것 같은 이상이 오면 일단 119에 전화를 빨리 하는 게 혼자 있을 땐 더더욱 1, 2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목격자가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19의 지침을 받고 나머지 목격자가 있다면 빨리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지 찾아서 그걸 가져오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뭐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심장 쪽에 살짝 약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더럽 겁이 나죠. 이게 뭐지? 이게 부정맥인가? 아니면 심근경색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튼 제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예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도 우리 뽀얀 가족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심장은요. 네. 통증을 어디서 느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팔로 온다고 팔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 아까 얘는 명치도 오고요. 팔로도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명치 뭐 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심장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네. 통증하고 이상한 감을 느끼는 건 팽창하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거기 쌓인 막. 네. 우리 근육에 있는 게 아니고 막 쪽에 있고 그래서 심장이 팽창될 때 느끼는 느낌들, 그다음에 쪼일 때 나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떤 혈액량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혈액이 많이 들어오거나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겨우 나가거나 이 부피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좀 스트레스를 받고 혈액이 많이 몰리거나 적게 몰리거나 이럴 때 박출량이 좀 차이가 날 때 그럴 때 조금 쪼이거나 답답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럴 때 혈액량이 심장에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어지면 자기 자신한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자기 심장에도 먹을 혈액을 줘야 돼. 이거는 몸에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보내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것도 혈액량이 바뀌어요. 내가 들어오는 양이 바뀔 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혈류량이 떨어질 때 뻐근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심장이 약간 뻐근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라도 마실까요? 아니면 기침을 할까요? 사실은 그거는 혈류량을 좀 바꿔주는 부분이니까 누워서 네. 다리를 올려서 우리 다리에 있는 혈액을 좀 모아주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조금 이게 오래된다고 했을 땐 그런 것들로 해서 좀 혈액량을 바꿔보면 좀 변화가 올 수가 있죠. 자세를 바꿔보라. 다리를 약간 들어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좌우로 말씀을. 바꿔서 누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좌우를 바꿔서 누워보라. 예, 한번 써먹어 볼게요. 예.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악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았어요. 왼쪽에. 내가 최근에? 의과생 때. 의과생 때. 아이고, 네. 심근경색이다. 깜짝 놀라셨겠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탄 어머니가 막 하고 가는데 뭐 내가 그때 CPR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급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유식하게 MI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들어갔더니 의대생 때. 어. 의대생 때. 전문 용어를 막 응급실을 밀고 들어갔죠. MI입니다 하면서 여기 들어갔는데 대상포진이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대상포진 나니까 이게 또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네. 원장님이. 그때 좀 오만했었죠 제가. 그때. 입니다 하고 들어가요. 아니 근데 흉통 할 때 안에 가슴이 콕콕 찌르는 느낌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찰하셔서 이게 얼마 간격으로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안정을 취하면서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확인은 해보시는 게 안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상실로 들어가서 이제 좀 가슴을 압박하는 그 속옷 있잖아요. 그 속옷을 풀어놓고 지금 심호흡을 좀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거나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심장 질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다. 예, 그럴 때는 스트레스 리덕션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고. 아유, 그렇죠. 팀장님. 나 스트레스를 너무 주시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누구나 다 받고 사는 건데. 스트레스는 내 오랜 친구. 그러니까. 네, 떨어지지도 않는 내 친구.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대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거에 정말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기 예민하게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과 노하우, 이런 것도 좀 평소에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네. 잘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대상포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용돈이 2배가 올라갔어요. 네. 네. 물론 MI입니다. 학교에서는 쟤는 성적이 안 나오는 애인가 봐라는 네. 지탄을 좀 받기도 했지만, 네. 저는 용돈 올라간 걸로. 어머니, 천만 다행이죠. 아니, 올바른 의대생의 자세예요. 자세예요. 가장 급하고, 네. 좀 우선순위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것부터 롤아웃 해갖고 점점 나머지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위급한 것부터 제껴나가기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잘하셨습니다. 뇌에 관련한 거는 없나요? 돌연사에? 심장 외 질환에 또 뇌에 관련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 뇌출혈이랑 그 다음에 간질, 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간질 발작은 전조 증상을 본인이 조금 느낀다고 하니까 주변에 도움을 좀 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것도 결국에는 뇌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험인자가 아까 심혈관 관리했던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그런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미리 그런 뇌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영상 검사나 아니면 다양한 혈액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 검진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는 뭔가 유전성이나 가족성이 있으면 좀 더 일찍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결혼 이런 돌연사 같은 경우
나이랑 정비례하진 않나요? 발생 그 빈도가? 왜냐하면 젊은 분들도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돌연사가 얼마나 발생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정확히 통계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높은 성인 이상의 중년, 특히 남성들한테 더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기저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확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사실 예방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도해야 건강한 되나요? 의학의 아직까지는 한계죠. 기도가 참 좋아요. 안정해. 스트레스. 네. 네. 아유, 제가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대처 방안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포장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임 원장님. 남 기자님 얹으실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점점 고령 운전자 많아지고 아무래도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고령인 분들에게 많으시니까 좀 몸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날은 운전하지 마시고 운전하다가도 좀 주차해 놓으시고 그게 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일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이번에 돌연사 주제 서로 우리 카톡에 올려서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황망하게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황망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처 방법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실은 딱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기시겠어요? 신 교수님, 발제자로서. 사실 돌연사는 정말 예측 불허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름마저도 돌연사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충격과 그 좌절감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의학의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항상 결국에는 뭘 얘기해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뭔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의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뭐 아주 자그만 거라도 119 뭐 걸을 수 있게 휴대전화를 가까이 둔다든지 아니면 위급시 전화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마련을 둔다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머니볼도 이건 머니도 최종 의견도 건강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뽀얀 거탑으로 건강 챙겨 골룸 청취하십시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아니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해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 분위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합시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